네, 오정곤 사회문화 전문 기자 나와 있는데요.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사망자가 오늘 또 추가로 발생을 했죠. 두 명이 어제는 안 나왔는데 오늘 두 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만성 질환이 있던 암이 분, 있던 분. 네, 예. 80대 남성 두 분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 치료 중인 확진자 가운데 이제 좀 있으면 브리핑에서 나오겠지만 불안정한 환자가 계속 이제 줄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미리 받은 브리핑 자료를 보면은 현재 95명을 치료 중에 있는데 상태가 안정된 사람이 대부분인데 불안정한 환자들이 지금 14명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계속 14명 또는 16명이 계속 불안정한데 사망자가 늘더라도 불안정한 환자가 계속 그 숫자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그게 조금 좋지 않은 징조인데요. 그래서 지금 뭐 좀 예상하기로는 확진자가 계속 줄더라도 그러니까 네. 그 신규 확진자는 줄더라도 기존의 확진자 가운데 그 사망하는 비율은 조금씩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는데 지금 현재 치사율은 15%입니다. 네. 자, 이렇게 확진자 수는 그래도 많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인데 큰 물은 잡혔지만 잔불이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변수들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텐데 네. 그중에 하나가 170번째 환자. 이 때문에 구리시에 있는 병원 2개가 폐쇄됐다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브리핑에서 나왔던 곳인데요. 그 폐쇄된 병원은 카이저 병원하고 속편환내과, 그 다음에 이 환자가 한양대 구리병원을 들렀다 가긴 했는데 다행히 이곳에서는 환자가 오자마자 곧바로 선별진료소를 해서 격리진료를 했기 때문에 네. 병원은 폐쇄를 하지 않고 아주 바람직하게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곳을 이 시기에 방문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그 방역 당국이나 또는 구리시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의심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제 역학 조사가 진행이 중이기 때문에 그 접촉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진 감염이 또 나왔어요. 지금 공식 브리핑이 그 전에 끝났지만은 172번 환자인데요. 네. 그 대청병원의 간병인입니다. 어제도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그 의사가 확진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의료진 감염이 제 기억으로 33명입니다. 간병인까지 모두 합해서요. 메르스 환자인지 모르고 무방비로 진료할 때는 지금은 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환자인지 알고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알고도 감염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사례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방호복이 제대로 돼 있는지 긴급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D급, C급 그러는데 D급 같은 경우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고글하고 이 마스크하고 분리가 돼서 얼굴을 완벽하게 가리지 못하는 지금 약간 단점이 있거든요. 이걸 C급으로 등급을 올려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은 의료진 감염이 왜 중요하냐면 의료진은 환자, 그러니까 몸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을 많이 대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감염이 되면 전파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의료진 감염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행인 것은 퇴원자 수도 7명이 늘었습니다. 50명이 퇴원했는데 10대 학생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때 학생 16살 고등학생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예. 감염이 됐었는데 네. 다행히 계산을 해보니까 13일 한 2주 만에 완치가 됐어요. 완치가 돼서 오늘 퇴원을 했는데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갖고 있던 질환이 있었습니다. 뭐 수술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일단 격리병실에서는 해제가 됐지만은 일반 병상으로 옮겨서 지금 기존에 원래 갖고 있던 병에 질환에 대한 대한, 치료를 네.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확진자 수는 계속 한 자릿수로 가고 있고 또 네. 안 나오는 날도 있고 다행이긴 한데 벌써부터 좀 종식을 뭐 얘기하는 좀 이런 감은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메르스를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종식이다라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도 어제 이제 휴일에 관련 보도가 이제 처음 나오는 게 봤는데 제 생각은 일단 시기상조다. 분명히 아직은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그렇지만은 소규모 감염, 방역 당국에서는 이걸 잔불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네. 이 잔불이 이제 계속해서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절대로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일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이 사태가 어떻게 시작됐냐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명의 환자 때문에 그쵸.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의 환자 때문에 10,000명 이상이 지금 격리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중국 관광객도 오지 않고 저희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이게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고, 지금은 방역망에 구멍이 없는지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가격리자들도 조금 더 협조를 하시고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심은 절대 금물일 것 같습니다. 네, 절대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종식 논의가 나왔으니까 이론적으로 종식 시기는 언제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방역 당국에서 보고 있는 최대 잠복기가 14일 아닙니까? 예. 네. 14일보다 2배, 그러니까 28일 동안 새로운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는다. 마지막 그러면 환자가 나오고 계속 0명인데 그리고 마지막 환자가 나온 날로부터 28일 뒤. 그렇습니다. 마지막 환자가 나온 뒤 14일 지나고 한 번 더 14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28일 뒤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른바 추가 환자가 나올 수 있는 곳들이 대략적으로 6월 말, 그러니까 6월 30일 정도로 되는데 현재로 계산을 한다면 7월 28일 정도가 만약에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 일단 종식 선언이 가능하다는 게 나오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이론적인 이런 종식 시점보다는 시민들이 메르스 공포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도 잘못하면 길거리에 다니다가 메르스에 걸릴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아직도 조금씩 남아있는 거거든요. 방역망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의 이런 막연한 공포, 불안감이 사라지면 우리가 종식 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네. 메르스는 소멸이 될 거고요. 제 생각에도 이 시기는 공식적인 종식 선언보다는 훨씬 더 빨리 올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역 당국 그리고 시민들 긴장 늦추지 말고 촘촘하게 더 지킬 것 그대로 지키고 방역망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정부를 상대로 메르스 확산의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 그래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부작위에 의한 책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소송이 제기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태가 좀 완전히 끝나야 제기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지금 사태 중간에 제기가 됐는데요. 어제 이제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제기를 했어요.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제때 공개하지 않아서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한 것. 그래서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했다. 이게 지금 저희 언론이나 국민들이 가장 지적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말씀하셨지만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 행정법원에 냈는데요. 부작위라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당연히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확인을 받겠다는 건데요.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무슨 손해배상을 얼마를 받아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초기 대응을 부실하게 해서 이것을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서 국가적인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건데요. 물론 이게 소송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배상 소송도 차후에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점권 선임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